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경호입니다. 지난 90년대 말 최고의 영화로 손꼽히는 타이타닉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 수천 명의 목숨을 건져낸 구명정의 활약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유일의 구명정 건조업체로 글로벌 탑메이커로 도약하는 현대라이프보트 진양건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대라이프보트가 어떤 회사인지 우선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현대라이프보트는 1975년에 현대그룹의 자회사로 설립된 경일요트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트를 제조해서 수출하던 회사였는데 1980년에 현대전공에 합병이 되면서 구명정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을 해왔었습니다. 2000년에 현대전공으로부터 분사를 하면서 지금의 현대라이프보트라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34년의 기간 동안 280여 척의 요트, 그 다음에 3,500여 척의 구명정을 제조해서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오, 관공선, 각종 특수선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아주 업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를 표현할 때 보통 작지만 강한 회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여기 있는 구명정, 이 구명정을 떠올리실 때 타이타닉 영화에서 나오는 구명보트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구명정은 여기에서 보시듯 잠수함 모양의 다기능의 배입니다. 최근 울산 태화강에 리브 크루즈 선박을 운항하면서 현대라이프보트와 그리고 현대요트가 유명해졌는데요. 어떤 시도로 배를 만드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리버크루즈라는 개념이 국내는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아시다시피 크루즈선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관광하는 배인데요. 리버크루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을 따라서 운항하면서 강 주위의 풍경을 관광하는 그런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 송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게일사가 리버크루즈 계획을 밝혔고 거기에 저희 현대라이프보트와 계열사인 현대요트가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업력과 경험과 기술과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수주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의 옛 지명을 따서 미추홀호라고 명명이 되었는데요. 현재 12인승 두 척이 인천의 송도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센트럴파크 앞 인공수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면 저희가 또 제작한 25인승의 리버크루즈가 운항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 축전이 열리고 있는 인천에 가보시면 리버크루즈인 미추홀호도 보실 수 있고 미추홀호가 접안하는 접안시설 소규모 마리나죠. 그 다음에 수상 공연이 펼쳐지는 무빙 스테이지도 보실 수 있는데 이 또한 저희 현대라이프보트와 현대요트의 기술로 다 제작이 된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4대강 개발 사업이나 그 다음에 정부의 해양 레저산업 육성 의지, 그 다음에 서울을 위시로 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해양 레저 산업 육성 의지들을 저희가 판단컨대 향후 2, 3년 내에 굉장히 큰 해양 레저 산업에서의 시장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리버크루즈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경험해보고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해양 레저 산업에서 저희 현대라이프보트와 자회사인 현대요트가 선도 기업으로서 부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라이프보트는 국내 유일의 구명정 건조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 30여 년간 구명정만을 생산했으니까 나름대로 내공이 쌓였고 거기서 많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겠지요. 아무래도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선박을 제조해 본 경험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런 면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1대에서 7대 조선소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세계 7대 조선소와 한 30년간 구명정을 납품하면서 쌓인 신뢰, 이게 영업적인 면에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또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구명정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 제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쉽게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런 대형 조선소와 쌓아온 그 신뢰, 이게 이제 저희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명정의 핵심 부품인 엔진마저도 자체 기술로 제작하는 세계 유일의 구명정 제조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빅3 구명정 제조 업체조차도 엔진은 수입해서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에 엔진과 그다음에 후크가 같은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다 국산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설계부터 납품에 이른 전 과정을 저희 자체 기술로만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외 그 구명정 시장 상황은 어떤지, 또 현대라이프보트는 어느 정도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구명정이라는 것이 일정 규모의 선박에는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장착품입니다.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명정 시장도 조선경기에 일부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침체되고 있다는 조선경기만큼 저희 회사는 그렇게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선경기의 침체로 나타나는 것이 수주 취소와 수주 급감입니다. 기존에 수주를 받았던 게 선주사의 그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취소가 되거나, 앞으로 조선경기나 해운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수주가 없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조선경기의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수주 취소 면에서 보면 저희는 별로 수주 취소가 없는 것이, 대부분 최근에 선박의 수주 취소는 중소형 조선사,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벌크선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7대 조선소를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 그들이 만드는 건 대형 컨테이너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주가 취소가 적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명정의 발주 시기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대형 선박이 수주되어서 한 2분의 1 건조된 상태에서 구명정의 발주가 있습니다. 즉 선박의 수주 취소가 어려운 상태에서 구명정의 발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구명정의 수주 취소 또한 없는 것이죠. 다만 작년 10월에 이제 리만 사태 이후로 국제금융 위기로 인해서 다 지어진 배 또는 거의 건조된 배에 본선 인도 요청이 좀 선주로부터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구명정의 납품 연기 요청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굉장히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조선경기 위축이 수주 급감인데요. 선박 수주가 급감하고 있으면 구명정 수주도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따라서 저희도 영향을 받고 있고 수주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제 현재로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가 1,300척에 US 달러로 4,800만 불어치입니다. 원화로 한 580억 원어치죠. 이건 한 2년치 일감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조선경기가 회복되면 좋고, 조선경기가 계속 침체된다는 거에 대비해서 작년부터 준비해온 각종 사업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과를 나타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조선경기의 위축 문제는 저희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라이프보트는 그 향후 어떤 성장 전략을 갖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구명정 개발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구명정이라 하면 크루즈선용 구명정이나 또는 고공낙하형 구명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 척당 성과도 굉장히 비싸지만 수주를 한번 하게 되면 단일 수주가 저희 작년 매출을 넘는 정도로 아주 대규모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이나 업력이나 기술 면에서 세계 빅3 구명정 회사를 훨씬 능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전히 4, 5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러한 고부가치 구명정을 생산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 버스를 못 만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두 가지 고부가치 구명정 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어왔고요. 구명정용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이 기술을 확대 발전을 시켜서 선박용 엔진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구명정의 소재인 FRP 소재를 저희가 다루는 기술이 국내에선 독보적인데요. 이 FRP 기술을 응용하고 확대 발전시킨 해양 복합 소재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올해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라이프보트가 최근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세계 구명정 시장에서 잘 나가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진단해 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조선 경기가 좋았었으니까 구명정 사업도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정 부분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조선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은 건 없습니다. 조선 경기 호황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게 2006년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조선 경기에 100%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성장원이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집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업무 영역에 대한 재해석이 있었습니다. 기존엔 단순한 이런 구명정을 만드는 제조기업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걸 탈피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고 품질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거래처는 저희 제품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게 매출 증가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저희를 계속 몇 년간 긴장시켰던 위기가 저희를 성장시켰습니다. 대부분 위기가 곧 기회란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 기업엔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노르쉐이프나 샤트하딘과 같은 세계 빅3 구명정 기업들이 2000년부터 중국에 제조 공장을 설립해서 OEM 방식으로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가격을 무기로 저희를 압박해 온 것이죠. 임금에 기초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달라드는 기업한테 저희가 가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제품이지만 더 성능이 좋고 더 나은 제품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단순한 시장 논리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개발을 하고 기술 혁신을 하고 또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위기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engine 국산화, 후크의 국산화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중국 시장이 인건비도 오르고 위안화도 절상이 돼서 더 이상 중국 공장에 기반을 둔 세계 빅3 업체가 가격을 무기로 저희를 압박해 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한 7년의 위기 동안 저희가 잘 대응을 해서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다 갖추게 됐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 원인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유능한 직원들이 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조부로서는 상상기 힘든 목표를 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실현할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런 도전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혁신을 추구한 창의적인 직원들. 그리고 저와 전 직원들이 꿈과 목표를 공유하는 그런 열정적인 직원들. 이런 열정적인 직원들이 회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라이프보트의 기업 문화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책임 경영과 공정 경쟁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의지로 인해서 망하고 때로는 흥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경영자들의 그리고 경영진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경영진들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권한보다는 책임의식 속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정 경쟁입니다. 저부터 전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권한과 책임 그리고 성과와 보상이 동일한 시각으로 그리고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보이면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확산이 돼서 좋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기업 문화이자 장점이라고 한다면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핵심 경영 가치에 도전과 실패가 용인되는 기업 문화를 추구하자는 게 있습니다. 도전과 그 실패에 대해서 그게 애사심에 기초한 거라면 과감히 박수를 쳐주자는 것이죠.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각종 기술 혁신, 아이디어 제안, 창의적인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제조업이지만 뛰어난 IT 기업을 능가하는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비근한 예로 저희 직원 하나가 최근에 낸 아이디어가 저희의 기획과 디자인을 거쳐서 정부의 해양 레저 산업 정책 과제 1순위로 선정된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이제 창의적인 활동을 중점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제조업으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목표를 뛰어넘어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1등 공신은 창의적인 기업 문화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기업인들에 비하면 그 비교적 그 젊으신 나이에 잘 나가는 기업의 최고 CEO가 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990년, 그러니까 한 19년 전에 은행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은행에 근무를 하면서 대부분 본사에 근무를 했는데요. 여신 업무, 여신 기획 업무, 그리고 국제 업무, 그다음 외환 딜러로서 마지막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은행을 나왔습니다. 여신 업무를 오래 보면서 많은 기업들이 흥하고 그다음에 망하는 과정들을 지켜봤습니다. 대출이 나간 회사, 아주 대출이 나가면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대출이 나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흥하기도 하고,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경영진에 달려있다는 걸 경험을 좀 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직접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기업들을 관리하고 체크를 하면서 반면교사가 되고 때로는 타산지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국제 업무와 외환 딜링 업무를 하면서 좀 다양하고 폭넓은 시야를 좀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IMF 전에 노동조합 활동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진의 판단과 그 의지가 그 근로자들 그리고 근로자들 가족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삶 속에 좀 녹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IMF 때 은행을 나와서 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기업 컨설팅 업무 인수합병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를 기업 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내가 경영을 한다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컨설팅을 했고, 그게 다행히 좋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좀 벌었습니다. 어느 순간 컨설팅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영을 인수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많은 고용을 창출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가가 좀 돼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인수를 하고 때로는 설립을 해서 계속 경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운이 좋았는지 유능한 직원들을 계속 만나서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업가가 되기까지는 아직 제가 가야 할 길이 멀고요. 그래서 더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대라이프보트가 가진 그 미래 비전이나 포부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꿈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말을 믿습니다. 제가 제 딸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요. 개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꿈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업이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 구성원들의 꿈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꾸는 꿈은 곧 현실이 된다는 징기스칸의 말도 경험을 통해서 믿습니다. 저는 저희 현대라이프보트가 세계 1위의 구명정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해상 엔진과 해양 복합 소재 전문 개발 기업이 되며, 나아가서 글로벌 안전 브랜드, 해상 안전 브랜드라고 하면 현대라이프보트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중단 없이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경영진과 그 다음에 저희 직원 모두가 저와 그 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꿈은 곧 현실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최고 경영자로서, 그리고 이 기업에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로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희 임직원 모두가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라이프보트, 그리고 자회사인 현대요트나 바다중공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이 저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 매일 즐겁고 저녁에 퇴근하면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함께하던 임직원들이 퇴직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진양공과 그런 사람과 함께해서 진정 행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퇴직의 변을 들을 수 있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영광일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업가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꿈이자 I
지난 30년 동안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1위의 자리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5대양을 누비는 거대한 선박들의 상당수가 우리 기술진이 만든 선박들인 것입니다. 국내 조선산업이 이처럼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기까지는 지난 33년 동안 묵묵히 구명정 분야의 한우물을 지켜온 현대 라이포트 같은 중소기업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구명정과 특수선, 요트 분야의 글로벌 탑메이크를 도약하는 현대 라이포트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울산 세계용기문화엑스포 공식 건배주로 선정된 울산 태화루쌀 동동주 생산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엑스포 공식 건배주 양산을 위해 시험 생산이 한창입니다.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막걸리 태화루가 있지만 국제적인 행사에 공식 건배주로 선정된 만큼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막걸리 맛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화루쌀 동동주의 강점은 톡 쏘는 맛이 강한 것과 발효식품으로서 여느 막걸리와 함께 건강에 이롭다는 겁니다. 울산 북부 무룡산에서 내려오는 안반수를 사용하는 데다 막걸리 맛의 70%를 가늠한다는 물을 특수기계를 통해 정화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현대화된 첨단 시설로 접목시켜 제조한 태화루는 유산균 함량과 탄산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험 생산이 마무리되면 공식 건배주는 이곳에서 발효되고 포장돼 시판될 예정입니다. 또 옹기엑스포와 관련한 각종 공식 행사에서도 공식주로 사용되며 향후 해외판로 개척에도 나서게 됩니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옹기엑스포의 개최 취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웰빙술이다. 한국의 전통주가 국제행사의 공식주로 선정된 사례가 처음인 만큼 전통주를 외국에 알리는 의미가 크고 과거에 비해 대중화 길을 걷고 있지 못한 막걸리의 대중화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행사에 외국인의 입맛을 돋을 울산 태화루쌀 동동주가 외국에 알려지고 국내에서도 보다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